자, 전번에 올린 강의를 똑같이 녹화하라는 이유는, 목소리가 작다, 잘 안 들린다 해서 다시 재녹화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녹화가 되면은 전번 걸 삭제하고 요거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 메인보드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전자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SMPS 또는 PC 데스크탑에서 쓰는 파워 서플라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SMPS, 즉 모니터에서 쓰는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를 립스보드 또는 IP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TV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SMPS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데스크탑 PC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보통 파워 서플라이 PSU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전자기기에서 SMPS가 중요하냐? 특히 모니터를 보면 립스보드는 우리가 그 어떤 그 회로 구성이 간단합니다. 1차 EMI 필터를 거쳐서 1차 정류를 거쳐서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2차 정류를 거쳐서 2차 측의 출력 변동을 감시하는 피드백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SMP, TV에서는 SMPS와 데스크탑 PC에서는 PSU, 파워 서플라이는 두 가지 회로가 더 들어가 있어요. PFC, 역률 보상 회로와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는 SMPS, 즉 립스보드하고 다른 측면이다. 왜 다르냐? 그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FC하고 RC 회로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콘덴서하고 인덕터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는 수동 소자인 저항, 콘덴서, 코일과 능동 소자인 IC로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수동 소자인 저항과 콘덴서 및 코일의 직류 전기를 인가했을 때와 교류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 다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저항의 직류 또는 교류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 모두 전기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며, 콘덴서에 직류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작용을 하며, 교류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 교류 전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므로 전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며, 그리고 코일에 직류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 자속이 발생하여 유도작용을 하고, 교류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자속도 발생하지만 전류를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 코일, 콘덴서 모두를 통틀어 임피던스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코일에서 발생하는 저항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저항 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다. 또한 교류 회로에서는 회로의 부하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달라 발생하는 전력의 크기도 달라지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는 경우는 L과 C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위상차로 인하여 무효전력이라는 소비하지 못하고 충방전만 하는 전력이 생기게 되어 효면에서 별로 좋지 않게 된다. 저항과 달리 코일과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방전을 할 때 그때 위상차가 생기는 것이다. 코일과 콘덴서의 특성에 따라 전압보다 늦은 전류나 앞선 전류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상차가 적을수록 전기의 힘인 전력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교류를 입력으로 하는 SMPS는 역률 보상 회로인 PFC 회로와 공진 역할을 하는 RC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PFC 회로 역할은 펄스 형태의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의 전류파형으로 변환하여 주며, 공진 회로의 역할은 저항 성분만 남게 하여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콘덴서와 그 인덕터가 교류를 입력 소스로 하는 SMPS 파워 서플라이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SMPS나 아니면 데스크탑 PC에서 쓰는 파워 서플라이에 바로 우리가 이제 그 PFC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서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즉 그 콘덴서와 인덕터의 어떤 그런 위상처로 발생되는 무효 전력을 우리가 최대로 없애가지고 2차 측의 최대 전력을 끌어올려서 TV나 아니면 데스크탑 PC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모니터에서 쓰는 경우가 같이 그런 립스보드를 TV라든가 아니면은 데스크탑 PC에 적용한다 그러면 컴퓨터 가동이라든가 TV 가동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TV는 우리가 이제 LCD 모니터도 상당히 크고, 또는 부가적인 장치, 또는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해요. 데스크탑 PC도 마찬가지죠. 안에 확장 카드들, 사운드 카드, 뭐 동영상 편집 보드, 어떤 그 전력이 많이 먹히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립스보드 형태의 어떤 그 PFC하고 RC 회로가 빠진 어떤 그 파워 서플라이를 내장을 한다면 컴퓨터는 아마 부팅은 될지 몰라도 잦은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고장의 원인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강좌를 마련했는지도 몰라요. 특히 데스크탑, 우리가 메인보드를 공부하니까 데스크탑 PC에서 비전격 파워를 말고 전격 파워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C를 입력 소스로 하는 SMPS 파워 서플라이에서 콘덴서와 인덕터가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콘덴서의 역할은,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과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에도 사용된다. 콘덴서의 직류를 인가하면 전기를 저장하지만 교류를 인가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므로 전류를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그러므로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 코일, 콘덴서 모두를 통틀어 임피던스라고 하며, 교류 회로에서 콘덴서에서 생기는 저항 성분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교류를 입력으로 하는 SMPS는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펄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형태는 정류 회로의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하는 동안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펄스 형태의 전류는 전력 효율이 떨어지므로 SMPS는 PFC 회로를 추가하여 펄스 형태의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의 전류파형으로 변환하여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전력 효율 보상 역할을 하는 PFC 회로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기는 우리가 수동 소자인 RLC, 즉 저항 콘덴서 저항 인덕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동 소자인 능동 소자인 우리가 그 I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메인보드라는 이런 전자기기에 직류를 가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SMPS AC 교류를 입력 소스로 하는 이런 SMPS, 즉 입력 소스를 받아서 내부의 정류 장치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쪽에 우리가 RLC, 특히 저항과 콘덴서와 인덕터는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럼 전원 인가에 따른 어떤 저항을 보면, 직류를 인가했을 때 저항은 방해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거고, 코일에다 직류를 가해주면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콘덴서에 직류를 가했을 때는 저장의 역할만 하지만 교류를 가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전부 다 방해하는 성분,
방해하는 성분, 이거를 통틀어서 임피던스 Z라고 얘기하는데, 교류에서 어떤 RLC에 교류를 인가했을 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임피던스라고 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뭐냐, 특히 이제 저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R로 구성된 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교류를 가했을 때는 전압과 전류 이상은 동상이죠. 항상 동상입니다. 그래서 전열계에서 우리가 역률 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전력을 100%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이 코일과 콘덴사 때문에 그래요. 왜? C로 부와 C로 구성된 데다가 우리가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는 진상 전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력 공식은 P는 VI라고 했죠. VI. 물론 뭐 교류는 코사인 세타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역률각이라는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상일 때는 전력이 이렇게 커지지만 이게 위상차가 틀어졌을 경우,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이 틀어졌을 때는 전력은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의 전류가 SMP에서 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SMPS에 보면 이렇게 PFC가 빠져 있는 경우하고 PFC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PFC가 빠져 있는 단순히 브리지 다이오드와 데콘으로 이루어진 정유회로에서는 우리가 AC 220V라는 입력 소스를 받아서 정유를 하게 되는데, 콘덴사 충방전으로 인해서 전압 파형은 정상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류 파형이 충방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펄스 형태의 어떤 전류 파형이 생긴단 말이죠. 위상각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 공식 P는 VI에 의해서 얘는 전력이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즉 이런 어떤 펄스 형태의 어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PFC 역률 보상 회로를, 즉 여기 있는 PFC 컨트롤러와 FET와 공조해서 얘네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런 펄스 형태의 전류 파형을 이렇게 사인 파형 형태로 바꿔줬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력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 즉 한전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동상인 전력을 보내요. 이걸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거치면서 뭐 이게 어떤 무효 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용 못하는 무효 전력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그 피상 전력에서 무효 전력을 뺀 나머지 유효 전력을 쓰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콘덴서는 교류를 가했을 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라는 용어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XC는 2파이F C분지 1이다. 즉 용량성 리액턴스는 정전 용량과 주파수에 반비된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전류를 많이 흐르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위상각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 PFC하고 공진회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콘덴서에서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파형들을 PFC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전력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저항처럼 전압과 전류는 항상 동일 상황이 되는 게 최대 전력 효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항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역률이 1이라는 얘기, 역률이 1입니다. 1. 즉 코사인 세타가 0도라는 것은 얘는 1이겠죠. 그래서 최대 효율을 낸다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그 PFC하고 RC회를 추가해서 역률을 1로 만든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거기까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0.9까지는 뭐 올리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1까지는 완벽하게 올리지는 못하는 단계 같습니다.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이 콘덴사는 아주 단골 메뉴로 떠오르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C콘덴서, 적중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얘는 쇼트가 상당히 많죠. 크기도 작고 표기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찾는데도 애를 먹죠. 그래서 우리가 로진을 분사해서 전기를 가해서 얘가 로진이 녹는 부분을 봐서 우리가 찾아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전해 콘덴서는 아주 단골 메뉴로 떠오르죠. 왜냐면은 이 전해 콘덴서는 유전체가 전해 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액이 끓어서 여기 지금 방폭변에 전액이 끓어서 넘쳐서 터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용량 감퇴가 되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 105도씨짜리의 그 내열압을 보통 가지고 있는 콘덴서를 쓰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뭐 끓어서 터지기도 하지만은 안에 그 전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이게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래서 보통 전액 콘덴서는 3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용량 감퇴 갈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건데, 요즘 이제 고급 보드들 같은 거 어떻습니까? 바로 솔리드 폴리머라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일명 알미늄 콘덴서를 쓰는데, 얘는 전해질이 뭐냐면 고체 형체, 즉 고체, 폴리머라는 고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처럼 방폭변, 안전장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게 얘가 터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베킹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 CPU 전원부는 저가 보드에도 전부 다 폴리머, 솔리드 콘덴서 써놨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CPU는 굉장히 아주 그 정밀한 어떤 그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전액 콘덴서를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전액 콘덴서의 특성은 뭐냐면 내부 저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내부 저항이. 근데 솔리드 콘덴서는 내부 저항이 상당히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우 ESR 콘덴서를 전원부, 즉 CPU 전원부에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밑빠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보 수리맨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수리가 들어오면은 늘상 이런 것만 터지는 것만 봐왔고 이런 것만 갈아봤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지 않겠냐, 이거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겠냐. 물론 얘보다는 수명이 크겠죠. 하지만 얘도 문제가 돼요. 이제 메이커 제조사에 따라서 이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을 잘 보셔야 돼요. 밑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전원 공급 장치 PS를 통해서, 즉 SMPS를 통해서 여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파워도 비전격 파워와 전격 파워가 있다고 그랬죠. 비전격 파워는 PFC RC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저질급의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쓰게 되면은 메인보드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메인보드만 죽으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 들어가는 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뭐 동영상 편집 카드, 뭐 여러 가지 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확장 카드까지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격 파워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위성차가 틀어지는 콘덴서하고 인덕터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걸 바로 잡아서 그 낭비되는 전력을 다시 유효 전력으로 바꿔주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전격 파워를 써야지 전자기기가 효율적인 측면, 어떤 에러의 어떤 그 감소, 또 우리가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덕터는 이 콘덴서와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자, 인덕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의 역할은, 코일은 인덕터라고도 부르며 도선을 감은 것으로 저항이나 콘덴서와 같이 전자회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동 소자이다. 인덕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 교류 성분을 저지하는 전원 노이즈 차단, 콘덴서와 함께 직렬로 회로 구성 시 특정 주파수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공진의 성질, 트랜스 1차 측의 교류를 인가 시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상호 유도 작용,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코일은 전류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전류가 감소하면 계속 흘리려고 하는 전류의 변화 안정화 및 에너지 저장의 역할을 한다. 코일의 교류를 인가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며 자기장이 변하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는데, 전압의 방향이 원래 방향과 항상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전압에 반해서 전류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 코일, 콘덴서 모두를 통틀어 임피던스라고 하며, 교류 회로에서 코일에서 생기는 저항 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교류를 입력으로 하는 SMPS는 공진 회로인
RC 회로를 추가하여 2차 측에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진 회로를 이용한다. 공진 회로의 역할은 저항 성분만 남게 하여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인덕터의 역할입니다. 인덕터 역할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떤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전자석의 역할도 하고, 어떤 외부로부터 AC 교류 성분을 저지하는 노이즈 차단의 역할도 하고, 또 콘덴서와 같이 어떤 직렬을 구성했을 때는 공진, 즉 요런 부분에서 R 성분만 낮게 해서 어떤 그 저항을 최소로 해주는 이런 공진의 역할, 또는 상호 유도자 트랜스에다가 변화하는 교류를 가했을 때 2차 측의 상호 인덕턴트에서 2차 측의 유도 기전이 발생되는 이런 상호 유도정도 하고, 어떤 전류반의 안정화 또는 에너지 저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터다. 그래서 인덕터를 우리가 관성의 소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메인보드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SMD 타입의 칩 인덕터. 요것도 지금 많이 그 쇼트보다는 단선이 많이 되죠. 단선이. 요렇게 페라이트 코어에다 이 코일을 가나하는데 이 코일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이제 보통 그래픽 카드에서는 물론 0ohm짜리 그 퓨저블 레지스터를 쓰기도 하지만 인덕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가서 이제 전원이 공급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이제 칩 인덕터를 많이 쓰죠. 칩은, 페라이트 칩 인덕터. 옛날에는 이제 공신 코일에서 이 트로이달 코일 썼는데, 이 코일이 바깥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외부의 노이즈라든가 내부 노이즈로 해서 바깥에 어떤 이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다 그래서 이걸 세라믹 말게 차단한, 차폐한 이런 것들을 저가 보드에서 거의 씁니다. 요건 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인덕터를 쓰는데, 인덕터가 아까 좀 말한 뭐였습니까? 교류를 가했을 때 인덕터는 방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XL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X는 2파이 FL이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저항은 커지는 거고, 주파수가 내려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필터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부하가 R로 구성될 경우는 교류를 인가해드려도 항상 전압과 전류는 동일 상황이라서 전력은 최대로 올라가지만, 또 L부에다가 교류를 가야 되면 뭡니까?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지는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P는 VI라는 공식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한다면 전력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진 회로를 둬서 하는 거다. 임피던스는 뭡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죠.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과 그 다음에 유도성, 그 코일에서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우리가 합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공진회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임피던스라는 게 교율의 전기를 방해하는 게 저항과 그 다음에 코일과 콘덴서에 대한 이런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없애면 저항 성분만 남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로 줄기 때문에 전력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PS에서는 그 직렬 공진을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임피던스 곡선을 보게 되면 용량성 리액턴스, 즉 여기서 용량성 XC죠. 이렇게 가고 유도성이 이렇게 가는데, 이 곡선이 공터로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XL과 XC, 즉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값이죠. 이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SMP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냐? 바로 RC 컨트롤러하고 FET와 공조해서 바로 요거를 상쇄시켜버리는, 없애져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만 남겠죠. 그럼 전력을 최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SMPS에서 RLC 직렬 공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류 회로에서는 회로의 부하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다르다. 즉,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력의 크기도 달라진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는 경우는 코일 L과 콘덴서 C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위상차가 생긴다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효전력이라는 소비하지 못하고 방전만 하는 전력이 생기게 되어 효율적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게 된다. 저항과 달리 코일, L과 콘덴서, C는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방전을 할 때 그때 위상차가 생기는 것이다. 코일과 콘덴서의 특성에 따라 전압보다 늦은 전류나 앞선 전류가 생성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성 리액턴스인 XL과 용량성인 XC의 주파수를 적정히 조절해서 특정 주파수에 이르게 되면 XL과 XC가 정확히 똑같아서 두 개의 힘이 같게 되므로 남는 것은 저항만 남게 되겠죠. 요거만.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진회로에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진회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에 쓰는 SMPS와 달리 TV SMPS나 데스크탑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우리가 왜 역률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를 추가해서 써야 되는지, 또 PFC 역할과 공진 회로가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그래서 어떻게 전력 효율을 올려주는 건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MPS에서 PFC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용 SMPS 및 PC용 전격 파워 서플라이에 PFC 회로가 추가되어 있는 이유로서 PFC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 또는 역률 보상 회로로서 콘덴서 입력형 전원인 SMPS는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펄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형태는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하는 동안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PFC라는 것은 전압, 전류 위상이 다르거나 전류파형이 사인파 형태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전원장치 회로의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도체로 구성한 절전 회로가 PFC 회로로서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다. 즉, 펄스 형태의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변환하여 전압파형과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PFC 회로의 주 역할은 전압에 따라 PWM 컨트롤러 IC가 PWM 제어를 하여 펄스 형태의 전류값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변환하여 전류를 사인파 형태의 전류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PFC, SMPS에서 또 TV에서는 SMPS나 데스크탑에서 써서 쓰는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이런 PFC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파워, 뻥 파워라고 얘기하죠. 뻥 파워. 요건 이제 뻥 파워고, 요건 이제 우리가 전격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지금 요 PFC 회로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류 회로에서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정류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충방전이 콘덴서의 충방전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전류 파형이 이렇게 이 펄스 형태, 즉 이런 펄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위상각의 차이가 납니다. 위상차. 자, P는 VI라는 전력 공식에 의해서,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은 전력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PFC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요런 어떤 펄스 형태의 사인파를, 위상을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바꿔주는, 정연파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거로다가 변환을 PFC에서 해주게 되면은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PFC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TV용 SMPS나 데스크탑에 쓰는 PSU는 이렇게 일반 파워와 틀리게 이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PFC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PFC는 뭡니까? 펄스 형태의 위상각이 틀어진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바로 잡아서 전력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TV SMPS에서 220V만 인가하면은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딱 측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메인 스위칭을 통해서 이 PFC를 가져가면 뭡니까? 400V 이상이 올라가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전류파형을, 펄스 형태 전류파형을 PFC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줍니까? 사인파 형태로 바꿔서 전력 효율을 올려준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C형 비전격 파워와 전격 파워 서플라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가 안정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에 전력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기기의 오동작 및 전자기기의 수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파워 서플라이는 저가와 고가의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저가 제품은 보통 뻥파워라고 불리우며 제품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률 보상 회로인 PFC 회로와 공진 회로인 RC 회로가 제외되었고, 고가 제품은 보통 전격 파워라고 불리우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률 보상 회로인 PFC 회로와 공진 회로인 RC 회로가 추가되어 있어 전자기기에 안정적인 전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자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은 물론 전자기기 수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격 파워를 구분하는 방법은 파워 서플라이 스티커에 80+라는 인증 마크가 부여되어 있다. PC 수리 접수가 되어 고장 원인 분석 시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뻥 파워를 적용한 PC이며, 그런 파워를 사용하다 보면 파워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메인보드를 비롯한 확장 카드들까지도 데미지를 입은 경우도 많으므로 전격 파워 서플라이를 전자기기에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전격 파워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요 지금 전자기기에 있는 이런 전자 소자들은 항상 일정 전압과 일정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맞는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비전격 파워, 즉 뻥 파워라고 하는 것들은 요런 지금 그 PFC 회로와 공진 회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전자기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TV형 SMPS나 모니터 SMPS를 보게 되면은 이 회로 차이가 많이 지죠. 예, 굉장히 허접합니다. 이 지금 모니터 쪽이. 모니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력을 많이 먹는 그 어떤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생략해서 원가를 절감한 것 같고요. 글쎄, 모니터에서 아직 이렇게 TV SMPS 같은 거 쓰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TV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확장 카드도 많이 달라붙고 모니터도 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이런 식으로 공급했다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PFC 회로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서 굉장히 어떤 그 PCB가 안에 있는 그 설계들이 회로들이 좀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SMP를 수리해 본 사람이 이 TV 쪽으로 가면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PFC하고 공진 회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스크탑 PC에서의 전격 파워이 아니야 구분하는 방법, 빨리 구분하는 방법은 요 스티커에 보면은 이렇게 전격 그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80%라고 되어 있죠. 또는 85%라는 이 전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700W라는 것은 이론상 전력이란 얘기예요. 그 전력을 이 PFC하고 RC 회로를 통함으로써 80%까지 역률을 0.8까지 올린다. 역률이 1이라는 것은 100%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까지 100%를 올리는 그런 그 파워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전격 파워를 써야 전자기기가 안정적인 동작, 오류의 최소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수명의 연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PFC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을 하는 사람이나 고장 수리하는 사람이나 컴퓨터 고장 원인 또 조립할 때 소비자를 잘 이해를 시켜서 차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장에서 조립을 하거나 수리할 때는 절대 아직까지 제가 제 기억에서는 뻥파워를 써본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껴주세요 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해를 시키면은 소비자는 100% 이해를 하고 해달라는 얘기를 거의 하죠. 예. 컴퓨터가 뭐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PFC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 효율을 올려주는 게 이제 또 SMP에서 공진회로라고 하는데 보통 RC 회로, 리서넌트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진회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V용 SMPS 및 PC용 전격 파워 서플라이의 공진 회로인 RC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이유로서 먼저 공진 현상이란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물체와 같은 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더 큰 주파수로 진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와인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소프라노 가수가 고음을 냈을 경우 소프라노 가수 발성에 의한 주파수가 와인잔의 고유의 주파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 진동이 커지면서 와인잔이 파괴되는 현상을 공진 또는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PC용 전격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전원장치 회로에 공진 회로를 추가하여 전원장치 2차 측에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진 회로를 이용한다. 공진 회로는 RC 컨트롤러가 공진 역할의 핵심 IC이며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전원장치에 LC 직렬 공진 회로로 구성되고 직렬로 회로를 구성할 경우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전원장치에서는 LC 병렬 공진 회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렬로 회로를 구성할 경우 임피던스는 최대가 되며 전류는 최소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공진회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PFC를 거쳐서 이제 막단의 2차 측에 이제 공진회를 거쳐서 2차 측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공진회로예요. 공진회로 같은 건 뭡니까? 우리가 SMPS에서 어떤 RLC에 교류를 가했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총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얘기하죠. 임피던스 공식은 루트 R 자승분의 R 자승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 저항에서 갖는 전기 저항과 그 코일에서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이 저항이랑 다 종속하게 되면 뭡니까? 저항이라는 건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진회로에서 이 두 가지를 갖게 해서 R2 저항만 남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어부질이겠죠. 그래서 요걸 두 개 갖게 해주면은 즉 임피던스는 저항만 남는다.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 파형과 전압 파형이 동상이죠. 이렇게 동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상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걸 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공진회로의 역할이에요. 공진회로에서는 뭡니까? LC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우리가 LC 직렬 공진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전류가 그 공진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병렬로 했을 때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면 전류가 최소가 되잖아요. 근데 병렬로 했을 때는 직렬로 했을 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전류가 최대가 되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공진회로에서 RC 컨트롤러와 F기트가 공조해서 바로 이렇게 R 값만 남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리액턴스 곡선에서 보면은 그
콘덴서가 갖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코일에서 갖는, 즉 인덕터에서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공진이 되는 거죠. 갖게 되는 지점이에요. XL과 XC가 갖게 되는 지점이다. 요걸 누가 해주냐? 바로 RC 컨트롤러가 해주는 겁니다. RC 컨트롤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만 남았을 때 2차 측에 힘 있는 전기를 우리가 공급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역률이라는 게 나오죠. 역률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역률이란 한전에서 보내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의미하며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교류 전원을 부하에 인가하면 저항으로 이루어진 백열전구, 부하의 경우 전압과 전류파형이 동위상으로 역률이 1이 되어 전력 효율이 100%가 되지만 모터와 같은 유도성 부하와 콘덴서 및 방전관 같은 용량성 부하인 경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여 역률이 1보다 미달되어 전력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빌딩 내부에는 모터를 이용한 유도성 부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빌딩 변전실에서는 역률 개선을 위해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여 리액턴스를 최소화시켜 역률을 1에 가깝게 하여 전력 효율을 보상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역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잠깐 봅시다. 이 그림에서 잠깐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이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예요. 즉 위상이 전압과 전류가 동위선 이런 걸 보내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교류를 가했을 때 이 저항에서 발생된 저항과 그 콘덴서하고 인덕터에서 발생되는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뭡니까? 이 저항 플러스 요거 합이죠. 요거 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각이 이걸 역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률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은 내비두고 이 콘덴서에 갖는 저항과 인덕터의 저항을 줄여줬을 때, 이 각을 줄여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효전력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률 공식을 보면 유효전력의 피상전력이다. 그게 뭐냐면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 피상전력은 VI죠. 그럼 유효전력은 뭡니까?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VI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VI 약분하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이걸 우리가 역률각이라고 그런다.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는 이게 1이겠죠. 1. 그러면 얘는 100% 없어지고 저항만 남기 때문에 전력은 이렇게 최대로 올라간다. 이런 건데 역률을 1로까지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올라 0.9, 뭐 0.95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기술이 좀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리액턴스, 즉, 이 리액턴스를 우리가 역률을 각을 좁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유도성 부하가 많죠. 뭐 선풍기도 전부 다 코일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 코일로 돼 있고 에스컬레이터 코일로 돼 있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설비들이 용량성 부하보다는 유도성 부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빌딩 변전실에 가면은 이 큐비클 안에 이렇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달아서 이 역률각을 최대한 좁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쓸데없이 무효전력으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소를 더 줘야 되고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선이 안 되면은 빌딩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그 전기용의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기 관리자들이 이제 이거 설계할 때 이렇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역률각을 줄여주는 역률을 개선하는 이런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SMPS에서도 그런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PFC하고 공진을 넣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을 올려주는 즉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PFC하고 공진회로다. 공진회로는 바로 뭡니까? 어떤 교류에서 갖고 있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게 해주는 어떤 공진을 갖다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가능한 저항 성분만 남게 해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서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진회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수리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류 AC를 입력으로 하는 입력 소스라는 이런 그 SMPS죠. 파워 서플라이스는 영역하고 지금도 줄이고 최대 효율을 즉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으로 100%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PC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꼭 전격 파워를 써라 전격 파워를 써라 하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전격 파워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C에 적용할 권장 파워 산정 기준으로 PC는 매우 정밀한 전자기기로서 PC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부품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PC 조립 시 PC에 적용되어야 할 권장 파워 용량을 잘못 산정 사용 시 잦은 PC 재부팅, 사용 중 블루 스크린 발생, 사용 중 화면 끊김 현상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며 결국 파워 사망은 물론 메인보드를 비롯한 확장 카드들까지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PC에 많은 고장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이다. PC 조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포인트는 내가 사용할 PC의 권장 파워가 얼마인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잘 모를 경우 PC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주변 기기가 그래픽카드로서 사용할 그래픽카드 사양을 보면 권장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면 되고 좀 더 정밀한 용량을 계산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면 파워 서플라이 계산기 앱을 통해서 정밀한 용량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파워 서플라이는 반드시 정격 인증 마크가 있는 정격 파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격 인증 마크가 없는 일명 뻥파워는 PC에 고장의 원인 제공을 하는 장치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전격 파워의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이제 조립시나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파워 용량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그래픽 카드가 RTX 4060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스펙을 갖다 뒤지게 되면 권장 사우스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격 550W까지 써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550W는 600W로 가는 게 안정적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RTX 4060하도 800W 이상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전자소자가 많이 이제 설계 기술이나 발달로 인해서 저전력 고효율로 되기 때문에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데스크탑 PC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이제 보통 보면 이 그래픽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GPU 성능이 높기 때문에 여기 보조 전원이 4핀이나 8핀이 들어가죠. 12V를 받아서 여기 내부에 GPU 전용 전원부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소비 전력이 있어요. 그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불안전하다 그러면은 MSI 쪽으로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 계산기가 있어요. CPU는 뭐고 그래픽 카드는 뭐고 램이 얼마큼이고 뭐 주변 기기가 뭐뭐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결과치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메다트루스라고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항상 꼭 나온 여기가 600W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만 고집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왜냐면 파워는 오래 쓰다 보면 용량 감퇴가 되겠죠. 용량 감퇴하면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파워는 다 똑같은 걸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집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 대화를 나누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문가나 비전문가 봤을 때 항상 스티커에 이런 그 80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는 게 있는데 80 플러스 종류가 많아요. 스탠다드 레벨에서부터 티타늄 번즈까지 있는데
플래티넘 버전 이상은 파워가 3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하시는 분은 골드 버전을 많이 쓰고요. 저는 이제 보통 브론즈하고 실버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예. 하여튼 뭐 가능한 이 80 플러스라는 전격 인증 마크가 들어있는 요거 왜 이게 붙어 있다 그랬죠? PFC하고 RC 회로가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올려준다. 그래서 600W면 600W 80%다 그러면 역류를 80%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컴퓨터 조립을 하던 고장 소리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면서 이 파워는 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건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소비자한테 얘기해 줬을 때 어떤 그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 실력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영업에 많은 어떤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고장 PC를 보면 거의 인터넷 한 개 맞는데 거의 뻥파워예요. 그래서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전격 파워를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고장 나게 되면 뭐 고장 안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산업용 폐기물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구가 또 몸살을 앓게 되겠죠. 뭐 저는 환경 뭐 어떤 저건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해주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은 전원 공급의 CPU 전원 공급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모리 전원 공급 방식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장 점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한테 저희 강의를 많이 좀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